분야에 따라서 강의 메시지가 다를 텐데 이 시간은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이제 비록 새싹 교사지만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의 이제 돈이라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표현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경쟁력과 우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저의 애초의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모님들께 문해력을 매개로 재능교육의 여러 가지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일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고객한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거 뭘까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아, 역시 저한테 항상 인사이트 주시고 막 저한테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셨던 우리 김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붉은 여왕입니다. 이게 경영학의 굉장히 대표적인 이론으로까지 발전한 거예요. 붉은 여왕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어떤 역할을 했지? 여기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마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근데 동화에서의 이제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붉은 여왕이 앨리스한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맨날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야 달려야 제자리다. 그래서 이게 경영학의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은 붉은 여왕 이론이라고 해서 레드 퀸 피어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아주 베이직한 그런 경영학 이론입니다. 뭐냐면 회사가 제자리 유지하면 결국은 도태되게 마련이다. 그건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해야 된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평생,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인컴 소득도 계속 늘어야 되고 이런 건데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따르겠죠. 그럼 성장이 무엇이냐, 어떤 성장이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담았던 거니까 뭐 밑에 있는 그 레퍼런스는 어머니들한테 혹시 설명하실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고 붙여놨던 거고, 핵심은 문해력을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저는 공부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1등은 어느 조직에서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막 얘기하면서 1등하기 아니면 엄마한테 엄마도 당신 자식의 그 한계를 뻔히 아는데 1등하기 채찍질하게 만드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 자신의 철학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재능에 와서 우리가 재능의 아이덴티티와 학부모를 설득하고 또 최근의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지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스스로 학습법이라는 그래서 제가 지부장님께도 여쭤봤어요. 이거 특허 맞죠? 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때도 이 스스로가 갖는 의미, 결국은 공부를 니네가 한다는 거는 뭐 공부하기 싫지, 당연히 싫어. 너네 엄마 아빠도 일하기 싫고 근데 놀고만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일을 해결하는 성인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저는 애들하고 해봐요. 그럼 애들이 딱 마음을 다 잡더라고요. 아니요,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래서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인 성인, 문제 해결력을 갖기 위한 거고, 그러면 결국은 문해력은,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런 경제학적 표현이긴 합니다. 사회 경제적 후생이라는 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꼭 소득을 키워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해력은 출판물, 이런 이제 우리는 어쨌든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출판물뿐만이 아니라 매체, 당장 저도 현장에서 느꼈던 게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3살짜리 유아가 유튜브 보겠다고 뛰쳐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체를 매니징하는 능력까지가 문해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또 우리는 문해력과 사실 우리의 일을 압축적으로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문해력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현장에서 엄마들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고 아이들하고 접촉해서 사실 신체적인 터치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달라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해력과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근데 매체와 이런 페이퍼나 이런 퍼블리싱 된 이런 책 자료들은 문해력. 그래서 문해력이 결국은 우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자, 돈이되는 문해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EBS는 진짜 이 문해력이라는 키워드로 떼 돈을 벌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오랫동안 방송을 기획하고 제작했던 입장에서 단언컨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자, 트렌드에 맞춰서 항상 방송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이 시기에 뭐를 하면 시청말로 먹힐까? 를 고민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이제 저는 되게 현장이 그리웠던 사람인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너무 감동이고 인생도 많이 배우고 그러긴 하는데 제일 퀘스천이 뭐냐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우리끼리의 얘기니까 이 돈 벌고 내가 이걸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 아마 이 퀘스천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자, 크게 보면 세상이 금방 바뀌지도 않고요. 우리의 재능교육 혹은 다른 학습지, 뭐 학원,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이 선생님, 아이 누군가를 티칭하는 사람에게 주는 부가가치는 금방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뭐 재능교육 전체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재능이 언제부터 이랬다고 재능에 대단한 로열 충성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뭐 이 온 경위야 어찌됐건 우린 여기서 지금 같이 강남지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저도 뭐 파라곤을 찾아서 맹모 삼천지교의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강남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재능교육이 차지하는 포션을 늘려가는 게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걸 어떻게 늘릴까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문해력은 어떻게 돈이 될 것인가. 결국은 문해력이 우리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하나의 상징 권력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첫째는 문해력의 이제 중요성 부분들은 뭐 앞서서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능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겠죠. 재능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지혜와 우리의 그 어떤 공감대, 그리고 요즘에 이제 흔히 쓰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모아서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이 이미 오래된 표현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집단지성을 가지고 일단은 뭐 이것저것 다 따질 거 없이 쉽게 얘기하자면 강남지국을 키우는데 우리가 힘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저는 여기서 제가 미래비전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 아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러면 미래비전 못 찾겠죠. 근데 이거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능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보면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거는 재능은 어쨌든 그 스스로 학습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자체 사실은 막 좋은 점 수백 가지가 있지만 사람을 딱 끄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한 편 보면 2시간 동안 우리 뭐 눈물도 흘리고 몰입해서 보죠. 돌아서서 나한테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 거는 사실 인상적인 장면 한두 개, 그건 이제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대사 몇 개, 내 마음을 탁 건드려주는 대사 몇 개잖아요. 어머니들에게도 어머니 사람 학습지들 굉장히 많고 어머니 공부하시고 그 아이들 이렇게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재능은 이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딱 줄 수 있는 근거. 그거를 우리가 가르치면서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가 변해가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우리의 그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피자 같은 거 아주 좋잖아요. 아이들에게 요즘에 교육 제 뒷부분에 잠깐 설명하겠지만 교육의 방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점점 통합교육, 문이과 통합뿐만이 아니라 그 융합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피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피자 하나만 세일해가지고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피자에 수학에 이렇게 한자에 이렇게 쭉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려면 이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키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해서 사실 그 키메시지는 국장님이나 지부장님 우리한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끼리 많이 얘기해가지고 현장에서 지난번에도 팀장님이 그 말씀하실 때 우리 이해한 팀장님이 막 여기 그 뭐죠? 본사에서 나왔을 때 여러 말씀 주신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체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어머니한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이제 이 동료계 선생님들이나 그래서 우리 강남지국의 현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부장님
국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고, 네 번째는 이게 핵심인데요. 지금이 너무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문해력을 피칭이라는 게 원래 이제 야구가 이렇게 투수가 공을 던지다 이런 건데 방송에서 흔히 쓰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피칭하자. 누구한테 이걸 딱 꽂히게 하자 이거거든요. 어머니에게 문해력을 어떻게 꽂히게 할 것인가. 자, 첫째, 지금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저는 그 무료 체험 이번 이벤트의 컨셉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 이제 방학 되면 어머니들이 지금 이렇게 약간 릴렉스, 그 다음에 뭐 내년까지 잘 생각 안 할 수 있다고. 이제 이게 한 1월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모를까, 아니면 계약을 앞두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어머니들한테 이 무료 체험 이벤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톡에 이제 그렇게 썼죠. 어머니,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예은이 이제 한 살 앞두고 한 학년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무료 체험 이벤트가 있어요. 무료니까 일단 트라이 해보세요. 근데 그거 딱 클릭하면 아래 돈이 나오잖아요. 어제 바로 그 세곡동 어머니가 밤에 9시 반에 저 관리만 끝나고 있는데 톤이 막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무료라더니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명확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어제부터 좀 더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처음에는 임기응변으로 넘겼어요.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무료 체험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그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거기에 맞게 페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거기 적힌 것만 한 줄 보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머니의 질문이 또 부과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동안 무료 체험을 해주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꼭 넘겼죠. 그래서 어머니 제가 관리 중이라 이따 답드릴게요. 그리고 주장님한테 SOS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는 그냥 지부장님하고만 우리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현재까지는 주로 지부장님한테 엄청 괴롭혀드리고 휴일에도 막 톡 보내고 이러는데, 선생님들, 선배 선생님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조회 시간이라던가 이럴 때 조금 더 저는 좀 키메시지 중심으로 우리 얘기가 좀 더 압축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제가 지난주에 결국은 이 OW1H 6화 원칙의 요약 이니셜인데,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인데, 저는 오랫동안 그래도 제가 큰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찾는 그런 일을 해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핵심은 이제 이 6화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제가 왜 어디냐 이 장소성에 굳이 빨간 이거를 한 이유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남이라는 이 장소의 상징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교육할 때도 그렇고 지부장님이 뭐 강남 엄마들은 MZ세대 엄마들은 이런 워딩들을 자주 쓰시는데, 핵심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 전에도 개인적으로도 느낀 거, 혹은 언론에 계속 보도됐던 것들은 뭐냐면, 강남의 헬리콥터 맘들이 영어만 거라고 시켜가지고 애들이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 달달달 외워가지고 서울대 갔고, 요즘에 서울대 진학의 50%가 강남인데, 근데 애들이 사유할 줄 모른다. 그래서 대학에 학점 내 관리까지도 엄마가 헬리콥터 맘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한테 지난번에 그 심은정 부장님이 간담회 하셨을 때도 제가 이동 중에 사실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는데,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서도 현실적이고 체감적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결국은 공부를 왜 하는지, 공부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어머니한테 그 부분을 특히 이제 재능 교육을 롱텀으로 하면 재능은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다. 어머니, 자, 우리가 그 로드맵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해상도가 좀 낮아서 안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컨설팅 프로세스예요. 이게 A가 뭐냐면 어널리시스, 분석하는 거고요. 분석과 진단하고, 그 다음에 S, 스트래티지, 전략을 짜고, 이 모든 일에 사실 다 필요한 프로세스거든요. AP가 뭐냐면 액션 플랜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고, R이 이제 리뷰, 같이 이렇게 토론해보고 리뷰해보고 현장에서 적응해보니까 뭐가 안 되더라 이런 것들 얘기해서 리바이스, 그러니까 수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략 분석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그러니까 분석의 이제 가장 기초적인 사실 뭐 컨설팅 업계에서 요즘엔 이런 너무 베이직한 거라서 잘 안 씁니다. 이거보다 훨씬 고도화된 걸 쓰는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이거 뭐냐면 S, 스트렝스, 강점, 약점, 위기, 트리트, 위협 요인이 이건 이제 외부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퍼튜니티, 기회는 무엇인지 뭐 이런 걸 묻는 건데 우리 이쪽 강점과 기회는 빼버리고요. 약점과 위협 요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의 경쟁 환경이 바뀌었다라던가 재능이 제가 이제 시장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얘기할 수 없지만 재능이 왜 한때 2위였는데 왜 더 이렇게 줄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머니들에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구조나 환경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당대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어떤 타겟책을 가질 것인가. 자, 빵 이론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고위 정부 장관급 우리가 흔히 C-레벨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글로벌 기업의 CEO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자주 써먹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빵 전략이에요. 자, 빵을 다 뭉쳐가지고 파이를 키울 거냐 쪼개서 나눠 먹을 거냐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던 포지티브 어프로치가 훨씬 더 전략적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뭐 대교 저는 아직 사실 학습지 시스템도 제대로 모르지만 이거를 뺏어오기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물론 저 뺏는 우리 지부장님이 그 자리에서 바꿔치기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드문 일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어떤 시장 어떻게 참치할 것인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마켓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새벽에 이거 PPT 다듬으면서 다 약간 한 글자로만 써놨는데 마켓하고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마켓을 분석하고 키우는 건 뭔가 조직에서 해주셔야 될 일인 거고요. 이 두 개 이제 매듭 이 이미지를 붙인 거는 클래스는 결국 우리가 현장에서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키우는지 크게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략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은 타겟 우리의 고객을 좀 분석해야 되고 고객의 특성에 맞게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키메시지와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 스터디 각자의 사례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문해력 얘기하면서 국장님 강의하실 때도 그렇고 4세 이전에 근데 이게 이제 해외 자료들을 쭉 보면 제가 두 개를 보니까 첫 번째는 5년 5세 얘네들이 이제 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6, 7세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는 3세 이전이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결국은 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핵심은 뭐냐 우리의 클래스를 이제 크게 나눠보면 한 이렇게 4개 1, 2, 3, 4 붙인 4개 정도의 클래스로 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타겟별로 조금 메시지가 달라져야 되겠죠. 0, 2와 같은 경우는 저도 탈의하려고 하는 회원에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좀 설득력이 있었는데 어머니 지금이 라이트의 적기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한테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탈의력을 예방하고 출가를 하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초저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해외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어머니 이럴 때 내각을 이럴 때 문해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먹히겠죠. 근데 초저 이후나 뭐 중등 초고 이렇게 되는 거나 중학생을 대비하거나 이런 이제 다 학원으로 빠지잖아요. 저도 그래서 퇴해가 난 거예요.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막 저한테 아니 뭐 죄송할 것까지 그러면서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리 내부의 메시지에 대한 공감대와 딱 획일하는 어떤 딱 정리된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공학나 쟤는 그래 좋은지 알겠는데 근데 이제 학원이 우선이야 급해 학원을 갈게 할 때 우리는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가. 그게 그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신입이라고 해서 그냥 지구장님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자 수학의 학원을 보내겠다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의 수학은 연산인데 또 학교 진도하고의 갭들이 있기 때문에 진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러지 않으면 저처럼 헌정에서 신입교사들은 어머니한테 구체적인 딱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컨텐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부장님. 그래서 그거를 지부장님 개인의 노하우로 입을 통해서만 발설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어떤 컨텐츠화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내부의 공감대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ABC가 혹시 뭔지 알아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메시지 전략을 할 때 ABC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앤서, 답하고 브릿지를 삼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 컴플레인을 해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면 벌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이른바 빈정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A는 인정해주고 수긍하고 아, 네 그렇죠. 답변해주면서 네 어머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브릿지를 이어주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주는 이런 건데 그리고 뭐 이쪽은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이런 그 내각 이미지들을 심었는데 이런 근거들 수많은 연구 결과들 다 좋은데 핵심은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해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시점까지 고민한 건 뭐냐면 우후죽순이었는데요. 우후죽순 아시죠? 우후죽순에 왜 제가 문자를 붙였을까요? 이게 우후죽순에 우리 한자 가르치면서도 보지만 이제 제가 애들한테 한자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영어 잘하는 애들한테는 영어 단어로 설명해주고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고 왜 한자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너가 왜 국어를 해야 되는지 이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지금 또 어떤 그 클래스 같은 경우는 계속 이걸 이렇게 시나리오를 심어주고 있어요. 지금 추가를 해야 되는 명분을 주고 있는데 우후죽순이 대나무가 비온뒤 대나무가 한꺼번에 왕창 자라잖아요. 저는 이게 재능 시스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것과 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엄마들이 보기에 뭐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막 새로운 것들을 알고 이러니까 뭔가 돈들이 그게 이렇게 피드백이 탁 오는 것 같은데 재능은 그냥 루틴하게 하는 것 같고 이럴 때 어머니 이게 다져져서 비온뒤 대나무가 왕창 자라듯이 아이의 토대를 이룹니다. 이런 데 대한 어떤 설명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키메시지에 해당될 거고요. 액션 플랜이라는 건 이제 이거 제가 뭐 이렇게 만들었던 플랜을 그냥 컨텐츠는 빼고 인대로 예시로 가져왔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제 일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그냥 그때그때 닥치는 일도 오늘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일 이거 있으니까 참석하세요? 아니면은 뭐 어머니한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무료 체험 이벤트 아니면 뭐 경시대가 어머니가 저한테 질문하는데 엄마 얼마마다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스마일 있게 답변하고 나갔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 좀 이렇게 이 연간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에 좀 체계화를 시키는 작업들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스케줄이 딱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 방학이 있고 지금처럼 이제 한 학기 진학을 앞둔 겨울 방학도 있고 여름 방학도 있고 분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는 경시대회를 연 4회해서 토너먼트식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그런 비전을 주면서 그러면 다음 경시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러면서 인테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우리가 모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지난번에 담아놨던 거기 때문에 지난번 교환을 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중간에 약간 브릿지 아까 뭐 저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전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행운을 바라잖아요. 행운은 47점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드워크, 우리 다 하드워크 하잖아요. 하드워크 98점이에요. 100점인 게 있어요. 뭐죠? 지난주에 다 공유해 드렸는데 뭘까요? 지부장님 뭘까요? 안 보셨죠? 그럼 출력 다 해놓고 이랬어요. 네. 자, 스펠링이 아까 순서의 번호를 합치니까 100점이에요. 이거 에티튜드입니다. 저보다 다 여기 선배님들이시고 현장에서 느끼시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앞으로도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전산진도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지부장님이 주신 거를 가지고 근데 지부장님이 수많은 이거 관리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관리하는 유아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피자를
수학을 그 28일 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뭐 이게 꼬이고 어쩌고 하는데 또 나간 거예요. 한 번, 두 번이나 이제 교재가 잘못 나갔어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제가 어머니 똑같은 거 가지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한 시간 손해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 아니고 20분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그 원타임을 그래서 제가 보강해드리겠다고 그리고 교재도 또 이렇게 나눠서 갖다 드리고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는 거리지만 결국은 태도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쨌든 아이를 현장에서 만나잖아요. 제가 어제도 참 가슴이 뭉클했던 게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를 케어해줄 시간이 별로 없는 아이예요. 근데 남자아이가 지금 초3인데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 가실 시간이 다 된다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이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행동경제학자 알버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행동경제학자가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메시지가 중요하다, 뭐 바디랭귀지, 태도, 제스처 온 것들 얘기하는데 핵심은 결국 우리의 태도, 진정한 마음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재능 선생님, 문예 선생님들 아마 다른 교원 뭐 이런 데도 다 비슷하겠죠. 그러면 우리 이 진정성을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재능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결국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니체가 했던 말이에요. 세상에 팩트는 없다. 결국은 해석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없는 거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피자라든가 우리 프로그램의 특장점을 얘기한다든가 과목 간의 연계성을 가지고 융합형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이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그 어머니의 특성에 맞춰서 설명할 것인가. 이거는 각각이 이제 현장에서 그 어머니들을 잘 관찰하고 분석해서 제가 아까 뭐 이렇게 분석 전략 이런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제가 뭐 그동안에 제 일말의 어떤 다른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잘난 척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수많은 노하우를 같이 얻기 위한 일종의 요청드리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직업적인 안정성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해서 좋아? 저도 이제 일을 좀 해보니까 교실이 30과목일 때와 70과목일 때 그러니까 두 배를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경제학에서 보면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노하우도 생기고 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우리는 파일을 키워가지고 교실도 좀 늘리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직업적 안정성 강남지구 확실히 이렇게 다르더라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